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 막판 반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오전에 지지부진한데요.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안정이 돼 있고요.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막 흘러내릴 시장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오후에 조심스럽게 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더라도요, 뭐 추세적 상승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무리한 매매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에 참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시장도 요새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때 조금 미래에 갈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 업종들, 그런 산업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핀테크 관련주라고 금융과 IT 기술이 접목된 그런 핀테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테크란 무엇인가? 오늘 이 설명을 잘 듣고요. 나중에 핀테크가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 이제 또 테마로 한번 풀 수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핀테크란 무엇인가? 핀테크는요, 금융의 파이낸셜 플러스 기술의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보시면요, 이 파이낸스의 FIN하고요, 테크놀로지의 테크가 합쳐져 갖고 이렇게 핀테크가 된 겁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핀테크, 금융하고 IT하고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은행들하고 이 IT 기업이 접목돼서 만든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핀테크가 구체적으로 뭐냐? 애매한데요, 우리 실생활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요. 우리가 보통 모바일로 하는 결제, 송금, 뭐 이체,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이런 게 모든 게 다 핀테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핀테크를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핀테크가요, 쉽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금융의 인터넷화, 모바일화, 이렇게 모바일화라고 하셔도 될 겁니다. 자, 모바일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와 있어요. 몇 가지만 봐도 이제 우리가 보통 핀테크 하면 페이 기술을 생각하는데요. 전자결제 한번 보면요,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 모바일 결제와 금융 혁신해 갖고 제가 보면요, 네이버는 이제 라인페이라고 있고요. 카카오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카카오페이 이런 건 이미 휴대폰으로 결제가 다 되고 있어요. 뭐 CU나 편의점 있는데 다 카카오 휴대폰만 있으면 다 결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뱅크 월렛도 있고요. 알리바바는 유명하죠. 알리페이. 중국은요, 신용카드 시장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알리페이가 신용카드보다도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베이의 페이팔, 그 다음에 아마존의 아마존 월렛, 이런 것 등이 지금 현재 페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살펴보면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의 금융기법에 IT가 결합된 형태의 금융기술이다. 소비자 접근성이 높고요. 인터넷 모바일 기반 플랫폼이다. 그래서 모바일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과 간편 결제. 우리나라는 보통 결제를 핀테크로 이제 오인하는데요. 뭐 송금, 대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기 나오죠.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현금도 사라지고 은행 점포도 사라진다. 이미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금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핀테크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핀테크란 용어는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금융회사하고 IT가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래에 테마로 갈 수 있으니까요, 잘 공부해 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정부 분야의 이제 규제 현황을 내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나라 핀테크 기술은요, 세계 최고 기술이에요. 근데 왜 최고로 못 나가냐? 이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금융 규제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비대면 본인 인증 금지, 요즘에 좀 풀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강제 규정, 이런 거, 금산분리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업법, 여신금융업법, 이런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엄청나죠, 여러분. 자, 뭐 금융지주회사,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이미 기술적 발판을 다 마련해 놨는데 우리나라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의 영향으로요, 우리나라 산업이 뒤처져 있어요. 지금 핀테크, 중국 같은 후진국이잖아요.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자, 규제 방식, 우리나라는 사전에 규제를 해버리는데 중국 같은 후진국도 사후 규제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그 다음 네거티브 규제, 중국은 이거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식인데 한국은요 포지티브 규제예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규제가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범적 사업을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자, 뭐 밑에는 살펴볼 것도 없이요, 이러한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술적 발전을 못 이루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이 1등이에요. 그리고요, 한국은 12위예요. 자,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가진 한국이 이런 중국같이 허접한 나라한테 핀테크 도입률 순위에서 뒤진다는 게 참 자존심 상하는 건데요.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규제를 좀 많이 완화를 해야 됩니다. 자, 100대 기업, 핀테크 국가별 분포면 한국은 딱 한 기업이 있어요.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이버겠죠, 뭐 보나마나. 자, 미국은 19개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국은 없다, 100대 기업에.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심하다는 원성이 높으니까 이제 정부도 핀테크 분야 풀뿌리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규제 샌드박스라고요. 여기 나오죠. 규제 샌드박스가 뭐냐면요, 박스를 쳐서 모래를 깔아놓고 이 안에서는 니네 자유롭게 놀아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닌 말로 금융혁신 핀테크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겠다. 정부가 니네 자유롭게 한번 펼쳐보고 기술을 펼쳐봐라, 이런 의도입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금융결제망을 개방했습니다. 이래서 핀테크주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뭐냐면요, 금융결제망 개방 소식에 핀테크 관련주가 엊그저께 급등을 했습니다. 2월 26일에 이건 발표 나온 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기업도 금융권 커버리지 해갖고 규제 샌드박스, 이제 규제에서 금융결제망,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금융결제망을 개방했다. 그래서 주목받는 핀테크 관련주였고, 이렇게 3월 6일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나빠서 그런데요, 시장만 좋으면 핀테크 기업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핀테크 이제 정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도 많이 했는데요, 테스트베드 운영, 이제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25일까지 테스트베드 신청할 기업들은 신청해라. 근데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48억으로 해놨는데요, 이게 25일까지 신청인데 한 업체당 1억 원 한다더라고요. 1억 원. 너무 작죠, 사실은. 그리고 75%만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기업들이 부담해라. 그러니까 이 정도 지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자, 맞춤형 성장 지원 19억, 핀테크 체험 행사 9억, 국제 협력 강화 2억. 이 정도 지원해 갖고 핀테크 활성화한다? 참, 이거는 우리나라가 고용 확대한다고 54조 원 쓰고 아무 효과도 못 봤는데요, 그 돈에 100분의 1만 지원했어도 핀테크는 세계 1위가 됐을 겁니다. 자, 다른 건 볼 거고요. 자, 핀테크 기업 밀어주는 금융의 규제 샌드박스,
강조. 아까 샌드박스는 얘기했죠. 박스에 모래 채워놓고 맘대로 놀아라, 그런 의미란 얘기로 규제를 다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그 분야만, 그 박스 친 부분만. 자, 그래서 핀테크의 전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2021년도에 7천조까지 전망을 한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건 말 그대로 전망이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요, 핀테크 관련 기업들 한번 분석해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주가들이 별로 힘을 못 쓰는데, 여러분들 잘 공부해뒀다가 미리, 항상 테마주는 미리 선점해야 됩니다. 움직일 때는 사면 바보라고 그랬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요. 먼저 모바일 플랫폼 기업은요, 다음하고 네이버가 있는데요. 다음이 오히려 더 혁신적인 거는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면요, 모바일을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지금 되거든요. 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송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쓸 거예요. 지금 저도 쓰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는. 그 다음 뱅크월렛 카카오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가 한번 간단히 볼까요? 야, 다음 주가는요, 한때 이렇게 잘 나가다가요, 그 카카오 카풀에 발목이 잡혀갖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정체돼 있었는데요. 엊그제 택시 업계하고 타협을 했죠. 그래서 반짝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 241선 근처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장만 좋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주가입니다. 기술적 분석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퍼는 한 67배 높죠. 그 다음에 PBR은 1.8배, 이것도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업종입니다. 자, 시가총액은 한 8조 8천억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카카오가 모바일 플랫폼 쪽에서는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그냥 뭐 간단히 네이버페이하고 뭐 라인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라인페이. 그 다음에 전자결제,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죠. 한국은 핀테크 하면 저 결제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좀 많은데요. 뭐 간단히 살펴보고 주요 기업만 한두 개 제가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아컴즈, 휴대폰, 편의점 캐시 등 통합 전자결제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KG 이니시스가 1위 기업이에요. 국내 1위 업체고요. 전자 지불결제, 우리가 보통 피지라고 하는데요, 그걸 하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 이는 이제 무선 전자 이제 모바일 결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거리 통신 NFC를 통해 간편결제 셀프페이를 출시했다, 이렇게 보시고, NFC 단말기도 보급 중이다. 이 한국 사이버 결제도 모바일 결제에서 많이 나오는 업체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날이 많이 언급되는 기업이죠. 모바일 결제의 이제 핵심 기업이죠. 카카오의 뱅크월렛 카카오의 바코드 결제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날은요, 그래도 시중 많이 이게 언급이 되니까 한번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21선 타고 쭉 가다가요,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61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타이밍상으로 안 좋죠. 현재는 일단은 지켜봤다가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되면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퍼도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16.4배고요. PBR은 1.6배, 굉장히 좋습니다. 시가총액은 1930억 정도 되네요. 자, 타이밍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고 60일선은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빨리 이거 회복하는 걸 본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 이건 다날하고 둘이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KG 이니시스의 자회사라고 봅니다. 보면 됩니다. 오프라인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많이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요것도 한번 살펴보면요, 모빌리언스는 거의 못 갔어요. 최근에 계속 등락 이렇게 잘 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모빌리언스는 지금 내가 여기 동그라미 쳐놨는데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아마 이 가격은
어지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펀더멘탈도 대체로 단알보다도 좀 괜찮아요. PER도 15, PBR도 1.6배.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단알보다 좀 높네요. 그래서 2200억 정도 되니까요. 차트상으로는 오히려 이거는 지지선 근처에 접근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알보다는 모빌리언스가 그래도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회사들은요, 지금 투자할 타이밍을 잡으란 얘기지 바로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U+는 설명할 가치가 없죠. 워낙 큰 기업이니까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통신해갖고 NFC, 이것도 이제 핀테크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아모텍이라는 회사, NFC 핀테크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해당 부품 삼성전자와 중국 스마트폰에 납품 중이다. 이 정도. 유니셈도 NFC 방식의 지문인식 스마트 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회사가 굉장히 또 코나이가 많이 주목받는 기업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카드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 스마트 카드의 핵심 기술인 자바 오픈 플랫폼 기반의 IC 칩 OS인 COS 자체 개발 이렇게 나오고요. 제조 판매하는 스마트 카드 전문 기업이다.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스마트 카드. 예전에 그 카카오뱅크 나왔을 때 거기에다 이제 체크 카드도 이 코나이가 납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무시하더라도 이 스마트 카드 전문 기업이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코나 카드를 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전에 이제 급등 18,000원까지 급등을 쭉 했다가 만원대에서요. 지금 조정을 엄청 받았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1월달부터 지금까지 기간 조정은 충분히 받았네요, 보니까. 보니까 21선, 61선이 지금 모아져 있고요. 기간 조정까지 어느 정도 받은 거기 때문에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상방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겠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고요. 자, EPS가 대신 이제 마이너스니까요. 적자가 현재는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P는 마이너스 4.90, PBR은 양호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이 기업은 일단은 기간 조정 많이 올랐다.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살아야 되니까요. 좀 더 지켜봤다가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안 관련도 핵심인데요. 핀테크에서 라온 시큐어 간단히 읽어만 보겠습니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하는 업체다. 그리고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탑재되는 필수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모두 보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포뱅크 유무선 및 방송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고요. 국내 최초 모바일 기업 메시징 서비스와 MM뱅크라는 것을 브랜드화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니텍은 별로 알려지진 않은 기업인데요.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정보보안 및 금융 IT 서비스 제공업체, 국내 최초 인터넷 뱅킹 구축을 했다. 요게 핵심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SGA 솔루션스요. 핀테크 시장 확대에 따른 간편결제의 보안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한번 SGA 솔루션즈는 주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도요, 쭉 지금 21선, 61선 여기 돌파하면서요, 1월달에 쭉 상승을 하다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시장상의 안정에서 조정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주가의 관건인 것 같으네요. 오늘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방향을 틀어 올리면요, 상방으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 주식도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었다. 그래서 당장 올리긴 어렵다. 다만 좀 그래도 고무적인 게 여기 이날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날짜에 그 이후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주가 하락한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턴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대량 매집한 그 물량이 털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말로 세력이 여기서 잡았다고 치면 던지고 도망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딱 보시면 거의 거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게 험이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참 투자하기 어려워요. 고수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종목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너무 작습니다. PER은 한 26배, PBR은 1.2배. 그러니까 기업 내용이 괜찮아요. 없는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요. 기업 내용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업종 살펴보면요. 뭐 SBI 핀테크 솔루션스도 있고요. 뭐 일본 SBI 그룹 계열사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 전문 회사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SK나 KT도 이제 KT 커머스라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뭐 너무 큰 기업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SK는 모지드란사와 공동으로 모바일 커머스 솔루션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요 핀테크가 가도 테마로 엮일 수가 없어요.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넣는 거죠.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성우전자 핀테크 관련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룩쉘텔은 많이 언급이 되니까요. 이 기업도 한번 살펴보면요. 다날과 합작법인인 바이오페이를 설립했다. 주로 다날하고 많이 연결이 되네요. 보니까 아까 카카오 뱅크월렛도 그렇고요. 다날이 조금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페이는요 다날이 결제 시스템과 크룩쉘텍의 바이오 인식 기술을 결합한 온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크룩쉘텍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업체로 보입니다. 살펴보면요, 자, 이 기업도 뭐 별로 오른 게 없네요. 그냥 기간 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탈하면 또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지금 그래도요 가만 보니까 이 PBR이 0.48배예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빠질 때가 별로 없지 않느냐. 빠지면서 거래량도 별로 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EPS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난다. 퍼가 이런 기업들은 보나마나 부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약간 이런 좀 급등, 가끔 급등 패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주의 깊게 보셔도 괜찮을 종목 같습니다. 나중에 테마가 가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간 조정을 충분히 좀 더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받았는데요. 주의 깊게 그래도 지켜볼 만한 그런 주식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스트 소프트, 한컴시큐어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다우데이터, 한국정보통신은요 뭐 그렇게 핀테크에 관련 있는 업체는 아니지만 정부 보안 업체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요 여러분들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요, 몇몇 중요한 업체는 그래도 한번 차트로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지금 당장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해뒀다가 이 중에서 내가 핀테크가 어떤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침해서 기다렸다가 테마가 막 달아오를 때 파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같이 시장에 별로 매매해서 먹을 게 없을 때는요, 다양한 종목과 업종을 내가 연구해서 좀 기록을 해놨다가 주로 요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썼을 때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시중에 나와 있는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많이 참고해서 보시고 좋은 성과를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